일요일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냅니다.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앤영의 첫 번째 영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다른 영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기국회 시작됐습니다. 민생 얘기를 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네네. 종부세법 관련돼서는 네네. 또 처리를 하긴 했어요. 일부. 야에서. 네. 그러니까 어제가 이 정기국회 개회일이었잖아요. 네. 9월 1일 법적으로 100일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일어나면은 이제 이건 뭐랄까 태업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지금껏 태업했는데 뭐. 근데 이 5월, 6월, 7월 보면 일 거의 안 하고 네. 다 이제 내부 상황에만 매몰돼 있었고 원구성이 안 돼서 뭐 네. 2달 가까이 질질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기국회 시작이니까 100일이라도 제대로 바짝 일을 해야 되는데 어제 하루는 오전 속보가 그럴듯했어요. 예. 종부세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이 있는 대목도 있고 합의된 대목도 있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시적인 2주택자 중과세 유예해 준다. 그리고 이제 고령자 네. 또는 이제 상속, 장기 보유자. 네, 장기 보유자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이것을 납부 유예해 준다. 이건 합의가 돼서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금액 이 시장 공정가액,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집값이 복잡해요. 시가가 있고. 근데 시가는 오락내락하니까 공시지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좀 1년 단위로 이 정도가 표준 가격이다 하는 게 맞는데 격차가 너무 커요. 그렇죠. 공시지가도 이 집하고 저 집하고 그리고 또 새로 지은 집 네. 많아요. 근데 달라요. 이제 그 과세 지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공정시장 가액인데 그거는 시가하고 한 60% 정도 한 40% 격차가 있단 말이죠. 이걸 지난 문정부는 올리자, 맞추자, 현실화하자 그랬던 거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무슨 얘기야? 종부세를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 그래서 지금 14억으로 공정시장 가액을 상향하자. 현재 11억이에요. 3억 정도 상향하자. 민주당은 안 된다. 지금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이 세금 대상자가 늘어나 버리지 않느냐. 이걸 지금 축소하자는 게 여당 입장. 야당은 안 된다. 만약에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이걸 배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따로 있는데 자, 그런 이 싸움 때문에 이건 분리 처리하기로 한 거죠. 그 분리처리하기로 했는데 종부세 하나 그리고 또 일부 통과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전쟁입니다. 이틀 만에 전쟁. 이틀 만에 전쟁입니다. 네. 이틀 만에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얼마 전에 100대 민생 과제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네. 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그저께 22개 민생 중점 처리 법안 네. 이제 발표를 했는데 했습니다. 사실은 이 양대 정당이 다 민생을 모토로 들고 나왔지만 이게 공통 분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주로 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 진보 진영의 입장을 대변한 그런 민생 법안들이 많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주로 경제 살리기, 네. 이제 대기업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 납품가 연동제. 네네. 지금 이제 3고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이제 고물가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양당의 의견이 굉장히 근접한 게 바로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가 연동제다. 이게 이제 양당이 다 큰소리 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그 정부 입장이 좀 신중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납품가 연동제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이제 한기정 공정위원장 그 청문회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한기정 후보자도 이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의견 접근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처리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100개와 22개 대결인데 어쨌든 의견이 접근한 중소기업을 위한 아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납품가 연동제라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0013님 오후에 활력소 주진우 라이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마다 마음 무겁습니다. 네네네. 언제쯤 행복한 미소 짓는 날이 올까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도 10월이고 네. 지금 민생법도 여기 산적해 막혀 있는데 있고
전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러설 또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석 전 밥상에 네. 뭐가 올라가야 되냐면 여야 모두 이제 민생 경쟁을 시작했으면 특별히 정부 여당은 민생 얘기를 올리고 싶었을 거예요. 올리고 싶었을 거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 한 639조 정부가 발표하니까 네. 내용을 뜯어보니 긴축재정이라는 건 이해한다. 네. 근데 민주당이 보기에 복지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느냐. 예를 들면 고령층 일자리 6만 개 없어지고 그다음에 서민 주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축소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럼 이제 야당이 이거 막 공격해서 파고 들어가서 민생 살리는데 뭐 복지 예산을 살려내든가 국회에서 지금 예결산 해야 되잖아요. 정기국회의 주요 업무입니다. 네.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전쟁인데 네. 양쪽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서 이재명 소환. 야당은 지금 이거 정치 탄압과의 전쟁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또 검찰과의 전쟁이야. 예. 이 상황이고 여당은 해석이 완전 다르죠. 예. 범죄와의 전쟁이야. 네. 그러니까 범죄가 너무 많아 야당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제는 양쪽 다 전쟁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이건 물러설 수 없습니다. 추석 서로의. 밥상은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는데 네. 국내에선 정치 전쟁이 또다시 비화됐다. 이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소환 통보했잖아요. 그러니까 6일 날 이제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전면적인 전쟁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안을 보면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이 강압 협박할 정도로 세게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이거잖아요. 발언. 네, 이게 이제 국정감사 작년 10월에 경기도 국정감사 때 얘기한 게 문제가 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고 김문기 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모르느냐, 개발 1차장인데 아느냐. 그렇죠. 하이직이라 잘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송 인터뷰 작년 12월 달에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네, 그렇죠. 공직선거법상 소멸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다음 주 9일, 네. 그러니까 다음 주 9일이거든요. 9일 날 만료가 돼요. 네. 그래서 검찰로서도 이 공직선거법 처리를 하려면 일단 소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체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가도 그냥 처리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건 갖고 여야가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이걸 왜 하필이면 이게 선전포고처럼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건은 그러니까 소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건 상관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이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아주 근접한 입장이면서도 전혀 다른 게 호들갑은 어느 쪽이 떨었는가예요. 자, 소환 통보 받았는데 뭐 보좌관이 의원님 이거 전쟁입니다. 지금 소환 통지서가 왔습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교묘하게 공개가 됐죠. 언론에. 예. 문자 유출이 된 거죠, 일종의. 전쟁입니다. 문자가. 예전에 체리 따봉처럼.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아침에 있어서 범죄와의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수식을 얘기하냐면 자 봐라.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또 수사 들어갔어요. 이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남FC 이 얘기를 쭉 나열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 소장님 말씀처럼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백현동에서 돈이 오간 정황이 나왔다든가 무슨 뭐 뇌물이 나왔다든가 불법적인 뭐가 나온 게 아니라 관련한 이야기를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국감장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 기억하는가 기억을 가지고 지금 하나는 기억, 사람에 대한 기억이 또 하나는 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거 우린 지자체 입장에서 따라간 것일 뿐이야. 감정 그 압박인가. 요것을 협박으로 난 느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기억과 이게 감정을. 허위 사실을 그러니까 뭐 이 위증을 할 경우에 이 선사잖아요 국감장에서 네. 증인으로 나와서 그리고 협박이라는 표현을 쓴 게 이게 위증에 해당한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기가 아니 털다 없으니까 말꼬리를 잡습니까? 라는 얘기를 오늘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여당은 프레임을 거는 게 봐 있잖아. 지금 소환 통보 받았잖아. 근데 만약 안 가면 지금 이 기소해야지 이렇게 가는데 대장동, 백현동, 뭐 위례, 성남FC 얘기는 계속 따라가는 게 수식어가 사안은 미미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대장동 그 대선 때 그 떠들썩한 대장동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 의혹이 지금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백현동 건은 이게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어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
뭐 그러니까 용도 변경 안 하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협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감사 결과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쨌든 이 백현동 건하고 고 김문기 처장 건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그렇죠. 어떻게 다만 대응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전초전 성격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대장동이라든지 이 변호사 대납 이런 이제 본 수사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3중 방탄망을 구축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일중은 1차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2차는 당대표 됐고 또 3차는 뭡니까? 당헌 80조 3항 그러니까 직무 정지 되더라도 당무에서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요 정도 갖고 이재명 당대표의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안 좋습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지금 이걸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거려 얘기합니다. 2331님께서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 받아야 됩니다. 정치보복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남진자님께서는 김건희 리스크 희석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 김건희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어요. 네네. 이미 이른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강성 의원들이 주도해서 김건희 특검법은 발의를 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거쳐서 이제 당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넘어왔습니다만 그 직전에 이제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말기에 특검법 글쎄 쉽지 않은데 난 반댈세 이런 입장을 또 피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키울 거냐 아니면 조금 완만하게 갈 거냐 이제 노선과 전략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사안을 여당이 키우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지금 김혜경 씨 송치됐죠. 네. 경찰에서 검찰로 이 공범으로 배모 씨 구속은 기각이 됐는데 그냥 시간이 9월 9일이 마감이에요. 그것도. 근데 지금 2천만 원 정도 금액에 100여 건 됩니다. 근데 9월 9일이 시효 마감인 건 7만 8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7만 8천 원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엄청난 거를 7만 8천 원으로 축소하나? 근데 공직선거법은 7만 8천 원이 맞아요. 민주당 의원 부인 3명과 넷이서 식사한 거. 밥 한 끼. 밥 한 끼. 그 본인 것은 본인이 결제한 게 맞고 3명 것을 대납했다. 이게 선거법의 금품이나 혹은 이제 식사도 제공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 하나인데 얘기할 때마다 100여 건이고 2천여만 원 소고기도 있고 회도 있고 그런데 왜 자꾸 7만 8천이라고 축소하느냐? 이 건은 7만 8천이 맞는 거예요. 9월 9일 공소시효 마감은.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부부가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소환하라. 근데 그럼 저쪽도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한 분은 영부인이 되셨잖아요. 근데 보면 최근에 다 무혐의 불기소. 예를 들면 허위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아직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지금 그것도 그러면 윤석열 후보 당시 그게 이제 5월인데 예를 들면 이제 내부 경선할 때 그거 도이치모터스 그냥 계좌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4개월치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건 허위 아니냐? 지금 이런 또 반론이 나오는 건데 국민이 보기에는 이 야당의 두 내외와 여당의 집권자의 이 두 내외가 너무 공권력이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하는 문제가 생기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는데 여론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소환장 오고 그러니까 그 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부인 김 여사에 대한 얘기를 더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김혜경 씨 법카 문제 한마디만 하고 제가 영부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7만 8천 원은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가 9월 9일이에요. 똑같이. 9일이죠. 근데 2천만 원은 이제 공금 횡령에 해당이 되는 전반적으로. 거고요. 공금 횡령은 굉장히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 건은 사실 이게 이 주가 조작, 그러니까 10년 전 주가 조작하고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이전에 대통령 관저 의혹을 비롯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범죄 혐의가 있는 이 대상자 장본인 김건희 여사를 국회에다 세워서 망신 주겠다. 뭐 이제 사실 그런 거고요. 또 김건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미워도 뭐 저도 사실은 요즘 용산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아무리 미워도 여사도 빼고 이름이 또 김건희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망신 주기로 내지는 정쟁 일환으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정말 자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기사를 안 봐서 모른다. 네. 기사 이렇게 대응합니다. 대통령의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한 대응 태도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번 주예요. 네. 이번 주 초 월요일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행보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국립현충원 가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이제 평산마을에 갑니다. 그래서 다음 날 화요일 오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을 보내서 대통령이 축하난도 보내고 전화 통화하잖아요. 통화합시다 해서 한 3분여 통화를 했는데 그 속보를 보면 자, 빠른 시일에 조속히 만나자. 영수회담을 1대1로 받지는 않겠지만 여당의 당 상황이 안정화되면 여야 대표와 좀 함께 보자. 민생 국회 챙긴다. 협치 필요하다. 통합 이런 필요하다. 얘기를 해요. 네. 민생이 중요하다. 네. 자, 그런데 불과 며칠 그 통화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그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기사를 안 봤을 수는 있어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닐 수 있어요. 기사를 안 봤는데 그다음에 모른다는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정말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정무라인은 일을 안 한 거야. 아니, 대통령이 이걸 보고 안 합니까? 지금 민주당 지금 이제 국회에 다수당의 이 당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건입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정말 대통령이 이 수사와 법을 모르는 분이야. 그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이분은 전직 검찰총장에 네.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하면 가장 최고 전문가가 네. 현직 대통령이에요. 네. 그럼 이게 검찰이 소환 통보한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거고 혐의가 뭔데 이런 거 본인이 캐물을 겁니다. 네. 그 정무라인이 아무도 보고를 안 했어요. 이게 기사화가 막 됐는데 신문을 안 봤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르면 그럼 오늘 환율을 모르시겠네 대통령? 신문 안 보셨으니까.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겠네요. 경제 공무원 하고 있대잖아요. 경제만? 네. 그럼 이를 민생 문제 모르시겠네요. 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공무원 하고 있대요. 민생은 또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주택 아실까? 주택 하고 있대요. 그럼 주택, 민생, 신림동. 경제, 네. 그 안보는? 안 보여? 예. 안 보나 보죠. 안보는 안 보나 보다? 네, 네. 어휴, 그런데 예. 이 태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저는 다수 국민들이 네. 정말 신문을 안 보셔서 이 사안을 몰라서 모른다고? 이 물음표가 땡땡땡 찍히면서 그렇죠. 저 발언은 적절한 것인가?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당대표 소환 뉴스는 그 전날 떴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보도된 것뿐만 아니고 음. 그 전날 이미 오후부터 네. 온오프라인을 이제 그 점령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도 퍼졌죠. 제가 봐도 윤 대통령이 그것을 몰랐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알았거나 내지는 사전에 보고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하면 온갖 억측성 기사들이 넘쳐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불가피하게 네. 몰랐다. 정치적 수사로. 정치적 수사 이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정치적 그리고 수사는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간단하게 그냥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얘기하던 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하면요. 얘기인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라고 지침 내렸다 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윤 네. 대통령 스타일이 일단 조금 다른 정치인들의 수사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여의도 문법,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 언어를 잘 구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요. 다만 이준석 그 전에 이제 당대표 그만두기 쫓겨나기 전에도 네네. 유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똑같은, 비슷하게 이제 네네네. 질문했습니다. 약간 유체 화탈 입밥처럼.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대통령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윤석열답지 못하다. 네. 과거 검찰총장처럼 왜 당당하게 얘기 못하고 또 못 치고 나가냐 이런 반론은 있습니다. 일각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영수회담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좀 그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의 그 당대표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영수회담은 총재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유해창 총재까지 해당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양자회담으로 제안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요. 영수회담은 한 20, 30년 전에 이 권위주의적 그런 어떤 이제 단어다. 네. 이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추석 밥상에 일단 이재명 그리고 검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전쟁 이런 단어가 올라왔고요. 또 다른 네네. 이슈로는 분명히 여기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과의 갈등, 네네.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나 이 문제는 계속해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추석 이 민심의 밥상의 메인 디시 네. 제일 핵심적인 예를 들면 이 추석 밥상에 하나만 올라오지 않잖아요. 반찬이 그렇죠. 쭉 올라오는데 뭐 집집마다 메인 디시는 다 다를 거예요. 네. 어느 집은 뭐 양념갈비, 어느 집은 꽃게탕, 어느 집은 뭐 굴비 좋아하는 게 다른데 어느 집안이나 제가 보기엔 다수를 점할 것은 지금 이 가처분 이준석 대 윤핵관 이게 전쟁이잖아요. 사실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전쟁 아닙니까? 네. 이게 내부의 전쟁이죠. 근데 이건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훨씬 지금 치열하고 무서워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위를 높입니다. 지금 하루 이틀 이재명 대표 관련 기사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쉰 것처럼 보이는데 멈추지 않고 안 있어요. 쉬고 상임정국위가 열려서 네. 당원 당규를 통과시켰잖아요. 이 바꾼 거. 그렇죠. 예, 새 그러니까 최고위원 비대위로. 중에 4명이 그만두면 이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 예. 이렇게 하고 지금 다음 주에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띄운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 서병수 전 의장 지금 사퇴까지 해버렸는데 그냥 상임정국이 전국이 가고 그럼 당원 당규 통과해서 거기에 따라서 새 비대위원장을 또 추인하면 거기서 또 상임정국이 전국이 또 가고 지금 다음 주에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우리가 봤던 게. 그런데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추석 끝나면 14일에 또 가처분 심리가 있어요. 예. 이때 또 가처분해서 이준석 대표 얘기 인용. 그럼 이 새 비대위가 또 무력화됩니다. 이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추석 밥상에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새 비대위원장은 그럼 또 주호영이 아니야? 또 이제 누가 돼서 가면 이게 그럼 계속 가는 거야 아니야? 조기 전당대회 하는 거야? 이준석 날아가는 거야? 이 얘기가 제일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일정을 보면요. 5일 날 정국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정국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이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제 당헌을 통과를 시키게 당원 당규 되면 변경안 96조. 그러니까 당헌을 통과시키게 되면 추석 전에 다시 또 한 번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 정국이 또 정국위를 열어서 비대위 새 구성안을 다시 네. 올려서 이걸 의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소환 일정은 6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소환권은 제가 보기에 밥상에 안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올라갈 거는 누더기가 된 국민의힘 비대위권이다. 그렇죠. 사실 이게 이 상임 정국위를 열어서 비대위 구성안을 통과를 시키면 절차적으로는 이제 이 합법성을 확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용상 보면 이게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제 법원과 맞선게되고 네. 또 국민의힘은 법치를 핵심 가치를 법치로 생각하는 이제 활용하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와 맞서는 그런 누더기 비대위를 밥상에 올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다음 이 추석 밥상에서 훨씬 더 손해를 보게 될 정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볼 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겼던 거는 이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는 독립군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나중에 단일화를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이재명 파워로 싸운 거고 이쪽은 이준석과의 세대 연합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는 한철수와 또 단일화 공동선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정부 즉 윤핵관과 김건희 여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어떤 세력이 연합해서 이 대선에서 이겼는데 문제는 두 세력을 다 아웃시키고 있다. 첫 번째가 이준석 세력, 네. 두 번째가 안철수 세력. 그래서 요즘 또 윤핵관하고도 또 안 좋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윤핵관도 이제 지금 추출 과정에 있는데 이선 후퇴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다만 이 친정 체제가 잘할 네네네.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 저는 정치적 오늘 정무 판단 그쪽이 엄 좀- 소장님의 해석에서 네. 가장 좀 이제 새롭고 신선하고 탁월한 점은 김건희 여사 쪽을 세력으로 인정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김건희 국정에 여사. 개입하고 있는 세력으로 인정을 하셨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도 분화가 돼서 네. 장라인도 있고 권라인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이게 정치물 안 되겠네. 다 빼버려. 그래서 지금 80명이 물갈이가 되면,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김건희 세력이 남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체제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김건희 여사와의 공동정부란 말이냐?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예. 그럼 이건 다수 국민들이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다음 주 6일에 국민대 논문 표절 건에 대해서 국민대 내부의 위원회는 누가 참여했는지 다 익명으로 지금 이제 비공개예요. 비공개 위원회에서 표절은 아니다. 일부 뭐 인용하고 출처를 달지 않은 건 있지만 표절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뿔나가지고 지금 연대 세력이 이거 검증한 거 발표를 6일 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표절 건에 대한 문제, 최근에 뭐 보석 장신구, 아니 그걸 왜 며칠이 지나도록 왜 못 밝혀요? 왜? 지인 누구로부터 빌렸다. 네. 그러고 이건 뭐 저 어떤 빌리는 것에 대한 대여 비용은 주지 않고 그냥 친분으로 한 거다. 그래서 쓰고 돌려줬다. 소상공인 한 건은 영수증 자. 이거 얼마에 샀어? 500만 원 안 돼. 이걸 확인시켜주면 될 일인데 아무런 근거는 없고. 그걸 정리를 답변을 안 제대로 해서 못하고. 계속 논란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대통령실에 뭐 하고 있는지 시간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최영일, 엄경영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